자, 그다음에 화상 입었을 때도요. 예, 물이나 불에 댔을 때, 또 습진 같은 피부염이 있을 때, 그리고 골수에 염증이 있을 때, 하여튼 몸의 모든 염증에 특효약입니다. 어떻게? 숟가루를 아마시가루와 섞어서 1대1로 되직하게 계속 꺼지 얇게 거의 비슷한 방법이죠. 거의. 숯을 먹고 숯캡슐을 계속 먹고 그다음에 이 4x4 꺼지에다가 도포해서 그 병변 부위 환부에다가 도포하고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숟가루 드레싱이 스며 나오지 않도록 비닐로 덮어두셔도 돼요. 이게 주주주주 세면 직접 개서 효능을 더 세게 하시려면 직접 개서하셔도 돼요. 근데 다니실 때는 개면 줄줄줄줄 세요 이게. 그러니까 막 걸을 때 막 떨어지고 금세 또 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을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앉아 있거나.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패치가 이제 수술 적용에는 패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숨 쉴 시간 빼고는 붙여두셔야 돼요. 하루에 2~3번 갈아야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쓰실 때도 진통작용도 있어요.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닐로 이렇게 덮어두면 이게 보온이 오래 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숟가루 하시고요. 특별히 중이염이 있는 귀에다가 숟가루 드레싱을 귓바퀴 부분을 이렇게 제외하고 목까지 내리고. 지난 시간에 요오드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요오드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 다 공부하셨어요. 자, 그것처럼 바르는 요오드가 있어요. 빨간 약 요오드로도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우리가 지금 닥터 진호 박사님이 하는 뭐 닥터 요오드 있잖아요. 바르는 거. 그런 걸 도표하셔도 되고, 또 하늘마을에서 천연치료제로 들어오는 요오드, 이런 것들을 적용하셔서 요오드로 드레싱을 쫙 하세요. 목초액으로 소독을 해도 되고. 그래서 드레싱을 쫙 한 다음에 그다음에 숟가루 드레싱을 귓바퀴 부분을 제외하고 염증 있는 부분에다가 다 도포를 해요. 목까지 내려오도록, 중이염 있을 때도. 쫙 밀착시키고 이제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털 모자나 이렇게 모자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귀 속에 염증 부분을 돌던 피가 혈관을 타고 얼굴과 목 부분으로 흘러 지나가면서 숟가루가 염증독을 쫙쫙 빨아들여서 중이염도 치유가 빨라집니다. 한 번은 그 자연치유학과 교수님이 이명이 되게 심하셨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주무신 지가 몇 년이 되셨대요. 그래갖고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귀 이개 쪽으로 이렇게 귀 뒷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닿게 해서 붙이고 주무시기도 하고 다닐 때도 그렇게 좀 하시라 그랬어요. 한 달 안 됐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자연치유학 박사였다니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물론 이명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로 쓰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수술 다른 영양제하고 같은 시간대에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꼭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셔야 돼요. 얘가 다 흡착을 해버려요. 좋은 성분도. 그래서 꼭 겹치지 않게 쓰시고, 소화불량이나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있을 때 이때 숯 캡슐을 3개에서 5개 정도 드시면 금세 소화가 됩니다. 복통이 심할 때는 숟가루 스포를 복부 전면에 덮어서 밀착시키면 격심한 복통도 대개 30분 안에 가라앉아요. 이 숯찜질을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드시거나 또 드시지 않는다고 해도 암 환자분들은 숯찜질을 하루에 1~2차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30분 정도 쪄서 따뜻하게 되면 수건 같은 거 도포하고 랩핑하거나 비닐을 씌워서 이렇게 내 병변 부위에 그냥 복부에다 대도요. 예를 들어 이제 유방에 농이 나오는데 뜨거운 데다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복부에다 대셔도 얘가 몸 어디에 있어도 석션기제를 쭉쭉쭉쭉 끌어와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복부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느 대학병원 과장님 아버님이 신장암이셨는데 1년 안에 항암 방사선 하시면서 이 폐까지 다 전염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실 때 각혈을 450ml 물컵 2개, 2컵 반 정도를 쏟으셨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1리터 정도 살아계신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은 병원에서 1~2달 넘기기 어렵다 그러셨던 분이, 우리 유 교수님이 지금 이제 세미나 때문에 지금 못 나오셨는데 유 교수님은 아십니다. 지금 302호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수견님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예. 근데 그 어르신이요 3주도 안 돼가지고 각혈이 다 멈췄어요. 그때 이제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지금 이제 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유 교수님은 아셔요. 예.
그래서 각혈이 멈추고 그래서 그 아버님의 아들 그 흉부외과 과장님이 환우분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걸 보시고. 예.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도대체 어르신 어떻게 하고 왔냐고. 저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해보세요. 제대로.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도 복통이 심할 때도 숟가루 스포를 복부 전면에 덮어서 밀착시키면 아주 격심한 복통도 30분 안에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더 효과를 보시려면 비닐로 숟가루 스포 위를 덮어요. 이거 위에. 한 겹 덮거나 랩으로 랩핑을 이렇게 해주면 보온이 잘 되니까 따뜻한 게 조금 더 오래 가요. 안 그러면 수스로 된 전기 찜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자파가 통하지 않아요. 따뜻한 걸 위에 올려두면 이게 더 보온이 잘 되겠죠. 아니면 비닐을 덮으시든가. 그러면은 반창고나 안전핀으로 고정시키고 숟가루 스포는 6시간에서 8시간마다 갈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패치를 하실 때는 보통 6시간 간격으로 가시면 되는데 마약성 진통제나 이제 몰핀을 쓰시는 분들은 통증이 심할 때는 2~3시간 간격으로 갈고 이게 아까우니까 통증 다른 부위에다 붙이셔도 도움이 돼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통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패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루에 2~3번 정도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병변부 제가 봤더니요. 하는데 봤더니 요만하게 잘라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죄송하지만 효과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이래서는 안 돼요. 그 가정의학과 교수님, 흉수 빠진 교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체의 전면을 도포를 하셔야 돼요. 미라처럼 감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제가 흉수가 빠졌다 그래서 저도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 그분은 의사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집에다가요 숯방을 만들어놨어요. 아예. 그래갖고 흰옥기 같은 거 다 대고 그 찜질방처럼 그 안에 숯으로 다 해놓고 숯으로 도배를 하고 사세요. 그래서 숯을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독소를 뺀데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숟가루 스포를 떼어낸 다음에는 또 찬 물수건으로 한번 마사지를 쫙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1시간 정도는 통풍을 시키세요. 운동 다니실 때는 좀 빼고 하루 종일 붙이고 계시면 가려울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부위 계속 하지 말고 조금씩 돌려가며 하셔도 어느 부위에 있어도 병변 부위 가까운 데 있으면 다 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방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조금씩 칼집을 내가지고 이 커브 있는 데가 이렇게 붙이면 안 붙으니까 커브 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걸 반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같은 여자들끼리 있을 때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효과 회복이 잘 되고 있는 분들 보면 다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보면 지금 보니까 한 분 빼고는 지금 아무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죄송하지만 이거 저희들 잘못이에요. 저희가 교육이 지금 부족했던 겁니다. 아니면 교육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하셨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잔소리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 필요성을 너무나 느꼈어요 지금. 복수가 있는 분이 안 빠져. 물어봤더니 안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감기하고 몸살기 있을 때 자, 아까 먹는 방법은 배우셨어요. 그죠? 관장도 하고 숟가루를 드시는데 자, 요 방법도 있어요. 숟가루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 대야에다 족욕을 하세요. 족욕을 할 때 과산화수소로 운동선수들이나 피로도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염증 없애려고 과산화수소를 넣는 사람도 있지만 더 좋은 게 보니까 대야에다 따뜻한 물을 받아서 족탕기에다 하셔도 돼요. 거기다가 숟가루를 타요. 거기다 유칼립투스 오일까지 같이 탑니다. 그도 저도 없으면 앱솜 솔트를 타든가.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염증이 싹 완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감기 몸살기도 빨리 사라지고 해열 작용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눈에 이렇게 염증이 있을 때 뭐 결막염, 요새 뭐 그런 거 많죠. 눈에 염증이 생길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숯이나 골든실 안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다가 숟가루 약간을 타서 캡슐 한 개 정도나 한 개나 2개 정도를 대야에다가 풀어요. 캡슐 빼서.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가라앉힙니다. 요 물에다가 눈을 이렇게 씻어내세요. 이렇게 씻어낸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 눈 위에 숟가루 드레싱을 자,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너무 재밌죠? 안대 모양 이거 아까 만드시고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막 아까 얼마나 킥킥대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또 이게 사연이 또 있어. 눈이 충혈되고 하신 분이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저녁에 이걸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붙이고 주무셨대요.
새벽에 화장실을 모르고 가다가 이걸 붙인 걸 모르고 가다가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날 혹이 이만해져갖고 나오셔갖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랬냐면 여기다가 구멍을 좀 내세요 그러면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세요. 요것도 있고요. 자 보시면 수수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그 천연치유 그 유기농 만드는 데서 보세요. 숯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예. 주무실 때 지금 갱년기 증세도 오고 여성 호르몬 분비의 균형이 깨지신 분들 그럴 때 숯 안대를 하고 좀 주무셔도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뭐 이제 개박하나 이런 뭡니까 저 레드클라바로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면서 호르몬 대체요법 대신에 부작용 없는 그런 처치들을 좀 해보시라고요. 예, 그래서 요걸 하고 있다가 화장실 가야 된다 그러면 또 넘어지실래요? 이렇게 좀 내리고 가시든가 옆으로 이렇게 비끼고 가시든가 이렇게 해서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예, 지금 요새 마스크 하시고 다니고 숯 다 마스크도 있지. 목도요. 편도선 붓고 할 때 여기다가 유칼립투스 오일 뿌려가지고 숯 다 들어있잖아요. 칭칭 감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개소하시면 좋은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하셔도 될 만큼 자 숯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들 지금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검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숯을 활용하는 분들이.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예. 자 그래서 이거 좀 잘 활용하세요. 자 그래서 요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숯 물에 가라앉힌 다음에 30분 정도 잘 가라앉혀서 깨끗하게 이제 드레싱을 하고 난 다음에 안대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주무신데 주무실 때 넘어지지 마시고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요 축농증에 대해 효과가 있습니다. 축농증 제 조카도 수술했는데도 전혀 낫지 않아요. 자 근데 숟가루 먹이니까 떨어져요. 자 보세요.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극심한 축농증도 치료가 되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 제가 우리 그 제 지도 교수님한테도 축농증이 되게 심하세요. 알러지 비염하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주무실 때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극심한 축농증이 있을 때도 숟가락 드레싱을 코와 코 주변에 널리 밀착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 교수님이 아시겠네요. 가장 오래 계신 분이 유 교수님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콧등 여기 콧망을 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 코피 났을 때 우리 지혈하는 지압점처럼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는데 환자분이 이걸 일주일 붙였더니 농이 주주주주 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나 축농증이 빨리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 대신에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왜 이걸 이 좋은 방법을 두고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예, 모르셔서 그랬다면 이번 시간에 좀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 있거나 세균성 비염이 있을 때 숯이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기관지염, 폐렴, 예, 굉장히 도움됩니다. 폐렴이 있을 때도 숟가루 드레싱을 만들어서 가슴 부위에 이렇게 넓게 붙이시면은 폐에 있는 점액질들을 쭉쭉쭉쭉 빼내요. 저는 29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듣고 만진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없다면 말씀 안 드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적용해 보세요. 수많은 이 논문들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특별히 신장, 신우염, 신부전증, 신장 기능이 좀 많이 손상돼 있는 분들, 숯 패치 목사님 붙이세요 요새? 잘 붙이시죠? 예. 아이고 예뻐라. 자, 숯 패치를 이제 신장 부위 가까운 병변 부위에 계속 숯 패치를 적용을 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허리 부분에 숟가락 드레싱을 만들어 붙이셔도 되고 복부에 하셔도 돼요. 매일 똑같은 자리에 하시고 가려우시면. 그래서 한 두세 장을 이제 도배를 좀 하시고 6시간 간격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활용하실 수 있는 게 경구용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 아주 심하실 때는 꿀 4분의 1컵이나 또는 2분의 1컵을 약한 불에 올려서 꿀을 좀 녹여요. 녹아 있는 상태면 상관없습니다. 거기다가 올리브 오일 한 숟갈 아니에요. 한 컵을 잘 섞어요. 자, 꿀 4분의 1컵에 올리브 오일 한 컵을 넣고 숟가루를 한 수저 넣고 잘 저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7수저 정도 되게 되직해지면 거기다 유칼립투스 오일을 7방울이나 8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밀봉된 유리병에다 밀봉을 잘 시켜서 잘 때마다 한 스푼 가득 입에 넣고 누워서 천천히 잠들기 전에 삼키시면
이 신장 기능이 지금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뭐 빌리루빈 수치나 요산 수치 높은 분들도 물론 식생활과 병행해야 됩니다. 계속 육식을 하시면서 하시면 큰 효과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식을 하시면서 또 이제 수술 잘 적용하시면 이게 만약에 어려우시면 그냥 아까 배우신 것처럼 수 캡슐 2개를 물고 주무세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신장에 있는 기능 부전을 유발하는 모든 염증들을 해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염, 신우암이신 분들, 신장암 있는 분들도 신부전증 있는 분들 요걸 좀 적용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볼고리 하시는 분들 많죠. 사랑니 나셔가지고 여기 볼이 또 붓고 발치 위에 여기 퉁퉁 부어 있는 분들. 자, 볼이 딱딱하게 부어오를 때 그때 여러분 부종이 있을 때는 찬 찜질을 해야 할까요? 뜨거운 찜질을 해야 될까요? 부종이 있을 때. 부종이 있을 때는 뜨거운 거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이를 뽑고 왔어요. 사랑니 뽑았는데 지치주의염으로 이렇게 퉁퉁 부었다. 자, 그러면 수찜질이 좋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겁게 데피셔서 해야 되겠지. 그럼 그 다음날 이렇게 되죠. 연고 없다 하고 이렇게 되시는 거지. 그럴 때는 찬 찜질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럴 때는 그냥 요거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만들기 어려우시면 냉장고에 좀 넣어놓으세요. 냉동실이나. 그래가지고 부종이 있거나 그럴 때는 차가운 거를 이렇게 드시면 돼요. 예. 그래서 숟가루 찜질을 여러 번 하면 통증이 가라요. 볼이 딱딱하게 부어오를 때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치통이나 잇몸이 부었을 때는 숟가루 정제나 가루를 입에 물고 계시면 돼요. 역시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볼골이나 또는 치통이나 잇몸이 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수캡슐 2개를 물고 주무시면 돼. 그래서 지금 안 좋으신 분들 다 요거 적용 좀 해보세요. 오늘부터 아셨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지루하세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환자들 꼭 쓰셔야 돼. 대장암의 특효약입니다. 쑤시. 근데 제가 장폐색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장폐색이 뚫릴 때까지 한 달 정도 있다가 시키는데 이제 좀 적용을 해보세요. 관장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바로 적용하셔도. 그래서 이 대장암이나 또는 궤양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간염, 간경화, 간암, 황달기가 있거나 이럴 때는 숟가루를 먹기도 하고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정도 2캡슐씩 수순 다른 천연치료제나 다른 약들하고 이게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1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면서 동시에 수찜질을 계속해 주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회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찜질 하시는 거 알려드렸는데 안 하시죠 지금? 하셔야 돼요. 네네, 꼭 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여자들 미용을 위해서도 쑤시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환우분이 이걸 붙이고 나오셨더라고. 아침에 나오셨는데 안 여사님이 그러셨지 지난번에. 갑자기 저 프랑켄슈타인 같이 돼갖고 여기 입술 여기 시커매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드라큘라 영화 찍으시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깜빡 잊으신 거예요. 숟가락을 먹고 얘 닦는 거를. 그래갖고 여기 숱이 묻어가지고 드라큘라처럼 하고 나오셨는데 그래도 회복이 좋으니까 활용을 하세요. 숯은요, 암 환자들은 뭐가 부족할까요? 암세포가 뭘 좋아해요? 미네랄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숯에는 미네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숯이 가지고 있는 이 미네랄 성분이 특별히 노화를 방지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 피지로 고민할 때도 숯패치를 얼굴에 붙이고 자면 피지가 쫙쫙쫙쫙 빠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숟가루 팩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실 때는요, 반드시 숯을 비상약으로 들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동남아 쪽에 그 세미나를 다닐 때는요, 반드시 들고 가는 거 3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숯하고 골든실 에키네시아 꼭 반드시 들고 다녀요. 강의해야 되니까 유칼립투스까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골든실 에키네시아는 천연 항생, 항염, 항균제고 숯은요, 쫙쫙 물이 바뀌면요, 배탈이 나요. 대장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아프리카나 어디 이제 그 오지나 어디를 가시거나 선교 여행을 가시든지 또는 여행을 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 갖고 다녀야 되는 게 뭐냐면 숯이에요. 오지에서 물이 더러울 때 한 알에 숯캡슐이나 숟가루 조금을 넣어서 흔들어서 마시면 예를 들어 이제 그 물병 하나 사시잖아요. 이게 180 정도 됩니까 이게? 물병 생수병 하나에 숯 하나 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드시면 물이 싹 정수물이 돼요.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 참 지혜로우셨죠. 물에다가 숯 넣어놨잖아요. 우물에다가. 예. 그래서 물에 있는 중금속들 다 빼낸 거예요. 그게. 된장에 미생물균,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균 같은 그런 뭡니까 곰팡이균. 옛날에 어른들이 항아리에다가 숯 넣어놓은 거 기억나십니까?
곰팡이균 다 없애잖아요. 몸의 암이 뭡니까? 학자들이 곰팡이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죠. 그거를 다 쭉쭉쭉쭉 흡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술 왜 활용하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오지에 갔거나 탈이 나지 않으려면 수돗물, 여러분들이 사시는 환경이 바뀐 곳에 가면 이사 갔는데 물이 바뀌었다. 그러면 수술 좀 넣어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이 빨리 안정이 돼요. 그 다음에 얼마쯤 사용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수덩이를 바짝 말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숯은 계속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껍질만 빠시면 돼요. 찜질할 때도. 그 다음에 4인 가족의 양은 20리터짜리 물통에 10%에 해당하는 숯덩이를 넣으면 이제 물이 다 정수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지에 가셨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행 가셨을 때나. 특별히 여러분들 중국이나 뭐 이런 데 베트남이나 이런 데 동남아 쪽에 가실 때 조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장이 약하셔서 배탈 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갖고 지난번에도 여기 선교사 한 분이 여기 있다가 선교지로 가자마자 하루에 20번씩 가자마자 20번씩 설사를 하셔가지고 뭐 그냥 얼굴이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반쪽이 되셨대요. 그래서 수술 바로 연락이 왔길래 수술 한 열알 심하면 열알씩 한 2-3시간 간격으로 먹여라 했더니 하루 만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특별히요 독가스나 화학약품을 제거할 때 숟가루 필터가 삽입된 방독면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독하러 방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숟가루 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숙취를 해소할 때도 술 드신 다음에 콩나물 해장국 아스파라긴산보다 못지않게 효과 있는 게 숯물입니다. 숯. 꿀물보다 더 효과적인 게. 꿀에다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신 다음에 두통과 숙취에 시달려서 막 편두통이 너무 심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숯물을 드시게도 하고 그 다음에 욕조에 물을 절반쯤 채우고 숟가루 반컵을 타서 잘 휘저은 다음에 반신욕을 시키면 이 알코올에 있는 그 독소를 숯이 쫙 흡착해내요. 대신 닦느라고 죽어나시죠. 숯이 욕조에 하얀 욕조에 묻으면 그게 닦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해독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앱솜 솔트를 쓰시던가 목욕탕 씻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습기와 곰팡이를 제거하거나 새집에 가시면 반드시 좀 지혜로운 분들은 다 수술 사다가 새집 집집마다 넣으시죠. 새집 증후군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보건학 시간에 이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 그 왜 암 환자들이 다 새집으로 이사 안 가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1년 정도 독소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가시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배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잖아요. 사실 하늘마을에 이 도배지가 건축하는데 참 저희가 어려웠던 이유가 환우분들이 항암하고 오셔서 냄새가 되게 민감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배지가 이렇게 손으로 긁어도 찢어져요. 옥수수 종이로 만든 환경 호르몬 안 나오는 게 참 드물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호르몬에 조금 더 지혜가 생기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많은 서재나 침대 밑에 벽장 등에는 퀴퀴한 냄새가 나고 습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때 숯덩이를 바구니나 그릇에 담아두면 습기와 곰팡이 제거에 도움이 돼요. 이거 제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경험했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 황도 바닷가 앞에서 저희가 이 학생들 선교사들 한 60-70명을 교육시켰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대청소를 하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처럼 했을 때 여기 있던 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병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에 가자마자 매일 결막염에다가 알레르기 비염에 뭐 난리가 났어요. 음식이 바뀌고 물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으나 그래도 이제 제가 건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리가 없는데 거의 한 명도 안 빼고 아이들이 다 알러지 증세가 와요. 근데 이제 대청소를 하러 했어요. 대청소를 하느라고 다 들었는데 침대 밑을 이렇게 매트 밑을 청소기를 이렇게 먼지털을 이렇게 밀다 보니까 매트 밑에가 하얀 곰팡이가요. 바글바글하게 완전히 꽃이 펴서 이 매트가 완전히 곰팡이 꽃으로 다 도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요. 폐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자꾸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양평에서 여기 이사 오신 그 한번 기자가 있었어요. 기자 부부가. 보니까 폐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오셨어요. 폐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암 환자분들은 특별히 바닷가나 물 근처에 가까이 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습도가 상당히 이 폐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지금 29년째 보니까 인천이나 강릉이나 바닷가 근처에 계신 분들이 폐 기능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바다는 놀러 가시는 건 좋은데 죄송하지만 사시는 건 차라리 이 산 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전망 좋은 데로 간다고 내가 뭐 이제 암인데 살면 얼마나 살아 아주 별장 근사하게 지어놔야지 하면서 바닷가 쪽으로 하실 때 웃으시네. 남의 얘기가 아니었어. 예, 근데 그거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다음부터는 바닷가에서 아주 먼 데로 적어도 1시간 거리 되는 데로 이사를 할 정도였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랬더니 싹 없어져요. 알러지가. 그래서 습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 아셔야 돼요. 특별히 환우분들은 가뜩이나 항암 방사선 때문에 이게 뼈가 침습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곰팡이균에 계속 노출이 되면 여러분들이 회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와, 그날 우리 학생들이 다 기절했어요. 그 사진 찍어놨습니다. 침대 밑이 완전히 곰팡이균이요. 완전히 그냥 뭐 영지버섯 이렇게 꼽히듯이 말도 못해요. 그날 저희가 다 완전히 온몸에 소름 돋았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소름 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닷가 너무 환상해졌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놀러 가시는 건 괜찮으나 거주지 가까운 데서는 조금 떨어져서 사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폐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집 증후군 이런 것들 집집마다 이 곰팡이균이나 이런 거를 흡착하기 위해서 좋은 수술 이렇게 집에 비치하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오늘 수술에 대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오늘 공부하셔서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죠. 그렇지만 너무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모든 약들, 화학적인 약이건 천연치료제건 수은 항상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른 약의 효능을 얘가 다 흡착을 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30분도 안 됩니다. 적어도 1시간은 띄워야 돼. 한두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드시는 분들은 다른 천연치료제 드실 때 반드시 1시간 띄고 드시잖아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위장약을 숟가루와 함께 복용하면 숟가루가 약의 성분을 쫙 흡착하기 때문에 병행하지 않으셔야 돼요. 대부분 천연치료에서는 화학적인 치료법이나 약을 병행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사용하는 것들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암제 드시는 분들은 천연치료제 안 쓰잖아요. 예. 화학적인 게 다 흡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충되고. 그래서 절대로 이제 수술 먹기도 하고 패치로도 쓰고 찜질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제 어떻게 적용하셔야 되는지 잘 배우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환자의 경험담 하나 오늘 편지가 와서 요거를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병원에서요. 편도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식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병원에 가서 의료진들에게 맡기고 수동적으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먹을 수도 없고 몸의 기능은 완전히 다운돼서 산송장처럼 돼서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지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유튜브를 보다가 암에 관한 강의를 보게 되었고 병원 의료진에게만 맡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에 정신이 번쩍 나서 일주일 남은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포기하고 즉시 하늘마을 힐링센터 원장님께 전화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목과 입은 심한 상처로 음식을 못 드시더라고요. 아예. 먹지를 못해요. 울어요. 막 뭐가 넘어가질 않아요. 얼마나 심한지. 그래갖고 여기 오셔서 죄송한데 욕쟁이 할머니가 드셨어요. 욕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힘드셔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며 간신히 식사를 했습니다. 물 마시기도 물론 고역이었어요. 진통제 부작용으로 심한 변비와 설사 지금 우리 사모님 박가 선생님 지금 오셔가지고 못 올라오셨나 봐요. 아시죠? 항암제 때문에 지금 식사를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계속 설사만 지금 한 3주 하시다가 오신 우리 사모님 술 이틀 드시고 지금 다 거의 멈췄잖아요. 예. 자, 진통제 부작용으로 심한 변비와 몸의 기능들의 여러 부작용으로 3일 만에 끊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식사를 했어요. 하늘마을에 갔을 때 처음 양자기 건강진단을 했을 때 안 좋은 수치가 34개였었습니다. 원장님의 강의와 식단과 알려주시는 생활습관을 그대로 한 결과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안 좋은 수치가 11가지로 다운이 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심한 통증과 몸의 모든 기능의 마비로 인해 아이고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하다가 점점 소생이 되자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암이라는 무지의 괴물 앞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쩔쩔매는 골리앗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너무 재밌는 표현을 하시죠?
자, 암은 병이 아니라 내 몸의 아픔을 알려주는 신호요, 경고라는 것과 식생활 습관과 정신과 영적인 문제를 알려주는 경고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것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끊임없이 아주 중요한 지식들을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방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고 헌신하시는 이모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대요. 주위에 같은 환우들의 따뜻한 배려와 함께함으로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이렇게 좋은 경험을 좀 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